네. 2교시 수업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옷이 좀 바뀌었죠? 어제 찍고, 어제 마저 찍어서 이제 보낼까 하다가, 여러분 너무 이제 과제가 밀릴까봐, 어제 건 어제 하고, 오늘 또 새로 찍어요. 그래서 오늘 다 발송을 합니다. 자, 잘 들으시고, 과제 완벽히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는데요. 4번도 별표 합시다. 4번도 별표. 이것도 어려워요. 꽤. 아주 어려워요. 자, 요거 지문풀이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위에 주어진 문장의 단어를 좀 몇 개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도 좀 어려운 게 꽤 나옵니다. 일단 glass, 뭐 유리죠, 키워드고요. afford, 우리가 외웠던 뜻으로는 뭐뭐의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거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걸 배웠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여요. 요게 afford가 뭐뭇을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유리는 뭔가 산출하고 만들어내는데 뒤에 transparency라는 단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투명성이란 단어요. 적어 놓으시고 투명성. 자, 발음 좀 따라해 볼까요? transparency. 다시 transparency. 네, 잘했습니다. 자, 유리는 투명성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리는 투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유리는 투명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유리의 physical 뜻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생물체에 따지면 신체적인. 생물체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뜻, 물리적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시에 그 유리의 물리적인 structure, 구조는 block이라는 단어는 막다, 차단하다. 자, 막아버리는데 the passage, 통과라는 뜻이에요. 그 통과를, 투과를 통과나 투과를 합시다. 통과나 투과를 막아버리는데 대부분의 물리적인 object는 얘는 물건, 물체라는 뜻이 있죠. 대부분의 물리적 물건, 물체의 투과를 막아버립니다. 요 정도가 일단 정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1교시에서 했듯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유리에 뭐가 어떻다 라고 정리하셔야 그 뒤에 어딘가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작업 잘 해보시고, ABC를 간단하게 보시면 A의 지금 뭐 그 결과 따라서 as a result, 앞에 원인이 뭔가 있고 이 뒤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자, B 보시면 this가 나오죠. this, 이것은 관련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pose가 뜻이 뭐죠? pose, 뭐뭇을 제기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뭐뭇을 제기하다. this가 뭔지 한번 잘 단서를 잡아보시고, C에도 지금 as a result가 또 나와요. 앞에도 원인, 뒤에도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 단서가 될 만한 건 꽤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해석 자체가. 내용도 그렇고 잘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자, 요것도 일단 1교시 때처럼 1분 30초를 제가 일단은 드릴 건데 요걸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자, 4번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거기까지 하실게요. 자, 답은요. 꽤 어렵죠. 그죠? 밑에 막 이상한 용어도 막 등장을 하고요. 자, 이것도 맞추신 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맞춘 사람? 네. 오, 맞췄어. 잘했어. 자, 4번 가볼게요. 아까 그 주어진 문장에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했나요? 여기? 여기. 유리의 특성이란 거. 요거 아까 읽으시고, 요거 정리가 되면 돼요. 유리의 특성, 땡땡, 투명성, 플러스 불투과성이다. 그러니까는 투명해 보이는데 실제로 다가가면 통과를 시도하면 통과할 수가 없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A에서 물음표가 뜬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뜨는 부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요렇게 내용 정리하고 A로 갔을 때 A가 as a result, 뭐 요게 원인이 되고 뒤에 게 결과가 돼도 논리적 모순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일단 요 문장까지 읽고 요 뒤에까지 일단 읽게끔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유리의 특성은 투명하고 하지만 그와 반면에 그에 반해서 통과할 수는 없다. 라는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다. 자, A. 결과적으로 새들은 종종 날을 날기 위해 노력하는데 through는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창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난다. 뭐예요? 창문을 날아서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그리고 매년 그 실제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부딪히겠죠. 자, 실제로 매년 numerous는 얘 수많은이랄 때죠. 수많은이고 그 옆에 보시면 제가 numerous 말고 numerical이란 단어를 정리해놨거든요. numerical. 얘는 숫자의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의, 수와 관련된 이란 단어예요. 두 개 구분해 놓으시고 numerical, numerous 다르다. 자, 그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injure, 부상 입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다칩니다. 바로 걸을 때 아니면 뛰어갈 때. 마찬가지로 through가 나왔기 때문에 걸어서 뛰어서 통과할 때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닫힌 유리문이나 아니면 전망창, 큰 이제 그 유리로 된 창, 전망창을 걷거나 뛰어서 통과하려고 그럴 때 부상 당하게 되죠. 왜 그래요? 바로 유리가 투명한데 불투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여기까지는 A가 이어져도 뭐 괜찮습니다. 자, A에서 물음표가 뜨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여기에요. 행동 유도성이라는 단어는 밑에 있죠? 잠깐 읽어볼까요?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사물의 특성이래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anti-affordance라는 반행동 유도성은 뭡니까?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물체의 특성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는 추론할 수 있죠? 자, 만약에 행동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이 요게 갑자기 등장하죠. 그것이 perceived, 감지될 수 없다면 이라고 말하려면 앞에서 적어도 행동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최소한의 설명, 얘는 뭘 가리킨다는 설명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가 뜬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장까지는 다 읽어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만약에 행동 유도성이나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물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물체의 특성이 감지될 수 없다면 민이라는 단어는 동사를 의미하다는데 s가 붙으면 요거 자체가 단어가 돼서 뭐다? 수단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그 유리의 presence 존재를 알려주는 어떠한 수단 방법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앞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B로 갑시다. 자, B도 보세요. This poses. 자, 이것은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어디에서? 유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그럼 이제 B가 다시 제일 처음에 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요 this가 위에 있는 이거로 바뀌는 좀 뭔가 뜬금없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유리의 어려움을 선사하는 거는 좀 너무나 건너뛴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요게 어려움을 제기할 만한 요소가 앞에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거하고는 이렇게 좀 저처럼 연관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과 똑같이 그냥 B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마 읽었을 거니까. 자,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시고 아시죠? 시작. 네, 같이 봅시다. 이게 주어고요. 주어고요. reason. 이렇게 we like
glass 여기에 관계부사 y가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묶어서 수식이에요. 자,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그 유리의 relative 뜻이 뭐였죠? 상대적인, 관련된 상대적인. 자, 요 단어 잘 보세요. visible 뭐다 이거 외웠죠? 눈에 보이는 visibility 가시성이 되고 눈에 잘 보이는 거 인이 붙었죠? 불가시성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유리의 상대적인 불가시성 뭐다? 바로 위에 나왔던 transparency를 다시 쓴 거예요. 유리의 투명성의 성질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유리가 상대적인 불가시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리의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this aspect 이러한 측면 어떠한 측면? 유리가 투명하다는 측면은 자, 추가 설명 들어가요. 이것은 보통의 유리, 일반적인 유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측면인데 유리가 투명하다는 이러한 측면이 또한 hide, 감추다, 보이지 않게 하다, 숨기다예요. 동의어 뭐가 있었죠, 여러분? mask라는 단어가 있었죠. 또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유리의 자, 반행동 유도성 특성,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물질의 특성을 가려버립니다. 그 반행동 유도성 특성이란 즉 무엇이냐? 통과를 막아주는 반행동 유도성 특성을 보이지 않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원래 유리는 투명하지만 사실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이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이 통과를 시도하면 안 되는데 투명하니까 통과를 시도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듯이 통과 불가능한 것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무모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유리의 가시성과 불투과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일단 투명성 때문에 통과를 시도하려 하고 그 시도하는 것의 결과는 뭐가 돼요? 통과하지 못하고 부상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다 놨죠? 아까 A에서 이제 요 B의 요 부분이 원인이 돼서 A가 결과가 돼서 그 결과 새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한다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B가 제일 처음에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B에서 A 순서는 지금까지 잡았고, 그죠? 그 답은 일단 B, A, C냐 아니면 C까지 확인해보고 B보다 C가 먼저 오게 되면 C, B, A로 가느냐 뭐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이제 관건은 C가 됐습니다. B에서 A로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잡아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서 유리는 투명해서 잘 안 보인다. 그 결과 새도 다치고 사람도 다친다. 요 흐름 이해하시죠? 자, C로 가보도록 할게요. C가 관건입니다. 자, C로 가셔서 얘도 지금 그 결과 따라서요. 그 결과 따라서. 그럼 이제 요 C가 우리가 파악했던 A에 대한 결과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주어진 문장에 대한 결과가 됐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요 논리 이해되셨죠? 자, 그럼 C를 한번 뒤에 읽어보고 어디에 갖다 바로 뒤에 붙여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C 뒤에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해석을 잘해보면 얘는 지금 어떤 부분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을 한번 잘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유리는 잘 보세요. 아까 산출한다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유리는 seeing through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기 때문에 이제 투과해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뭐예요? 유리는 속이 들여다 보인다. 유리의 뭐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유리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러나 뜬금없이 난만 있네. 앞에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does afford를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리는 투명성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리는 또한 공기나 대부분의 물리적 물체들의 통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는 시키지 않아요. 보다 바로 유리의 불투과성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해놨는데요. 지금 요 C의 첫 문장은 유리의 투명성과 불투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결과로 나왔어요. 이 얘기가 아까 가장 근접하게 어디 나왔었죠? 주어진 문장에
주어진 문장에 우리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의 물리적 구조는 막아버려요. 대부분의 물체의 통과를 막아버리고 앞에 투명성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면 주어진 문장은 유리의 특성 땡땡 투명성 플러스 불투과성이다. 그 결과 따라서 지금 유리는 속이 들여다 보이지만 대부분의 물체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결론 나오는 거죠. 그래서 C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요 괄호로 들어간 건 이제 그냥 살짝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밀입자들 아주 작죠. 원자의 밀입자들은 유리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얘들은 예외고 얘네 빼고 대부분의 물리적인 물체들은 통과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읽으면서 우리가 아까 잠정적으로 추론한 대로 C에서 B로 갔다가 A로 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과에 보세요. 투과를 막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죠? 통과의 차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의역해서 통과를 막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통과를 막는 것은 여겨질 수 있는데 반행동 유도성으로 말했죠. 아까 반행동 유도성이 뭐라 그랬죠? 바로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체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을 다시 이렇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다시. 자, 통과를 막는 것은 여겨지는데 반행동 유도성으로 말이죠. 이 반행동 유도성이란 즉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유리는 너가 통과할 수 없으니까 통과를 시도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하는 의미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 둘 다 have to be discoverable 발견될 수 있어야 되고 perceivable 감지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걸 조금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C는 유리 마지막은 유리는 투명하면서도 통과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시에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죠? 투명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과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래서 이게 B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B의 첫 부분 기억나나요?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한다로 이어질 수 있죠. 아,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C에서 B로 갔다가 아까 B 마지막에 이 부분과 이어져서 A라는 결과가 나오면 딱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 좀 고3분들 이제 좀 약간 흐름이 잘 안 잡히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찬찬히 잘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유리의 특성은 투명성과 불투과성이 있지요. 그 결과 따라서 유리는 속은 들여다 보이지만 유리는 통과는 못해요. 바로 공기나 대부분의 물리적 물체들이 말이죠. 물론 원자의 밀입자는 예외사항으로 통과할 수가 있고요. 자, 통과를 막는 것은 여겨질 수 있는데 반행동 유도성으로 반행동 유도성이란 즉 상호작용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이 반드시 발견될 수 있어야 되고 감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하는 건 유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제기하게 되지요.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그 유리가 상대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는 투명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 투명성이라는 측면은 일반적인 유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러한 투명성은 또한 감춰버립니다. 반행동 유도성 특성을 감춰버려요. 이 반행동 유도성이란 바로 통과를 막는 그러한 반행동 유도성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특성이 감춰지기 때문에 새들은 종종 창문을 날아서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상 입히게 되지요. 바로 걷거나 뛰어서 닫힌 유리문을 통과하려고 하거나 전망창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말이죠. 만약에 이처럼 행동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이 감지될 수 없다면 그 유리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위에 나온 어떠한 거 말고 다른 어떤 수단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의 특성, 투명성과 반행동 유도성, 투명성과 불투과성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이 감지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뭔가 대체가 대안이 그죠? 방법이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되겠어요.
어렵죠, 그죠? 별표.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문.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5번도 이 주어진 문장을 한번 잘 정리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cultural context, 문화적 상황, 문맥에서. 자, 이것은 요구하는데 polite formula, 이렇게 밑줄 긋고 rather than 뜻이 뭐였죠? B라고 하고 A라고 했을 때 B라기보다는 A 이렇게 돼요. B 먼저 가요. honest was 정직한 말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보다는 polite 뜻이 뭐죠? 공손한, 친절한. 공손한 formula라는 게 요까지가 원형이고요. 원래 이제 공식이란 뜻으로 많이 쓰였고, 그래서 뭐 형식 정도로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말, 뭐 이 정도? 그래서 공손한 어떠한 형식을 갖춘 절차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mmunicative는 당연히 communicate의 형용사겠죠. 의사소통의 기능 이렇게 하시면 되고, take over는 뭐뭇을 전달받다, 누가 뭐뭇을 맡아서 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A의 transac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거래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거래.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C에도 ritual 뜻이 뭐였죠? 그리고 저번에 배운 적이 있는데 ritual 뭐죠 이거? ritual 의식, 의례, 뭔가 이제 행사할 때 치르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분 30초 하시고, 요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답은 자,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방금 전 질문보다는 확실히 좀 쉬웠죠. 자, 빠르게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화적 문맥 상황에서 그것은 요구하는데요. 공손한 형식적 문구를 솔직한 솔질이 아니라 솔질이 아니라 솔직 오타요. 솔직한 말들보다는, 그러니까는 진짜 속에 있는 말보다는 좀 이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린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그때 언어는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거의 모든 그 언어 자신의 의사소통의 기능을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자리에선 말은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이 종종 그 역할, 어떠한 역할? 이 공손함을 표시해야 되는 역할을 음식이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손함을 표시해야 되는 자리에서 언어 말고 오히려 뭐다? 음식이 상당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A로 가봅시다.
A는요 여러분 이렇게 풀었으면 아주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죠. 여기 the dinner에서 물음표가 떠야겠죠. 1교시에 말씀드렸듯이 더가 붙은 명사가 존재하려면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그 단어 자체가 언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 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B로 넘어가시면 돼요. 해석을 해볼게요. actual, 실제의란 뜻이에요. 실제 사회적 교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이것은 go on이 continue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계속되다,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저녁 식사에서, 앞에 저녁 식사가 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저녁 식사에서 진행되는 실제 사회적 교류, 거래에서 결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transmitted, 전달되는데 음식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 분배라는 단어 한번 따라 해볼게요. distribution. 다시요. distribution. 네, 분배, 분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음식 선택과 음식 분배에 의해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저녁 식사가 언급된 뒤에 집어넣도록 하고, 이제 B가 다시 제일 처음에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B를 볼게요. formal 뜻이 뭐였죠? formal.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B를 보시면 이제 dinners라고 이제 복수의 형태로 저녁 식사라는 게 언급이 되죠. 그래서 B에서 A를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 공식적인 전 세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주어 해석하네요. 보통 appropriate 뜻이 뭐였죠? 적절한. 낫이 있죠? 보통 적절하지 않아요? to 이야 하는 건 진주어. 보내는 거 요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구두로, 말로 전달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 공손함을 전달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은 제 기능을 오히려 잘 못하고 그거를 이제 음식이 더 많은 기능을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에 이어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말은 부드럽고요, 신중하게 선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처럼 말로서 뭔가 전달하기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뭐 조심스럽고 기능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파악한 대로 저녁 식사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A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말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그 저녁 식사에서 B에 나왔던 그 저녁 식사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교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말보다는 오히려 전달되는데 뭐에 의해서? 말보다는 음식 선택과 분배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잠정적으로 답이 B에서 A로 갔다가 C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귀중한 손님이 종종 받게 되는데, choice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선택이라는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는 꽤 괜찮은, 좋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도로 보시면 되고, portion이라는 거 요거는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음식의 일부, 음식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음식이 뭐 다리, 뭐 통닭, 뭐 치킨 같은 경우에 다리가 될 것이고 뭐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가장 귀중한 손님이 종종 얻게 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의 부분을 얻게 됩니다. and so on은 기타 등등이라 뜻이에요.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down, 그 다음 손님으로 차례차례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그 공손함을 전달해야 되는,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보다는 음식이 그 역할을 상당수 소화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자, 특별히 A에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C랑 연결되는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음식의 사회적 교류 차원의 한 가지 측면을 설명한 겁니다. 바로 뭐다? 가장 귀한 손님이, 가장 중요한 손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간다. 요걸 이제 한 가지 측면으로 보시고, 요 다음을 이어서 이거 말고 그 의식, 그 의식이라 하면 위에서 나온 의식 하나밖에 없죠. 저녁 식사죠. 그 저녁 식사라는 의식에 있어서 요거 말고 다른 측면들은 이라고 그래서 C에는 그 음식이 중요한 자리에서 전달하는 또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에 나온 그거 말고 다른 측면들은 communicate이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전달하다라는 뜻이라 말씀드렸고, 동의어 뭐가 있었죠? deliver 라는 단어를 쓰고, 그죠? deliver. 또 뭐가 있었죠? convey라는 단어가 있었다. 전달하다. 자,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른 측면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가장 좋은 것을 얻어간다 라는 거 말고 다른 측면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주의 깊게 observe, 관찰해요.
1번부터 6번까지를. 요게 바로 음식이 기능을 하는 다른 측면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주체자, 주인 옆에 앉는지, 누가 주인의 테이블에, 주체자의 테이블에 앉는지, 누가 greet 인사하다예요. 누가 인사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지, 누가 가장 처음으로 음식을 대접받는지, 누가 그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누가 urge라는 게 우리가 외웠던 뜻으로 충동 욕구란 뜻이 있고, 이게 뭐 권유하다 재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누가 두 번째 접시를, 두 번째 음식을,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으라고 누가 권유받는지 등등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음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C가 마지막에 오시면 돼요. 자, 단어를 좀만 해볼까요? 단어를 아까 전에 polite이라는 단어 있죠. 공손한. 요거의 동의어 우리가 최근에 외웠는데요. respect 관련 정리하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respect에다가 respect free 되면 요게 존경하는 자세가 가득한 공손한이라는 뜻이 된다. 동의어 최근에 외웠고요. 자, 그 다음에 communicate의 동의어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단어 됐나요? 나머지는 됐네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도 앞선 별표 지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풀만한 수월한 지문입니다. 자, 요건 한번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제 시간 안에. ritual이라는 단어 의식, 그죠? ritualistic 의식적인. 이 의식적인은 그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의례적인 행사에서 뭐 의식을 갖춰서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은 의식의 행동은 자 이것은 디자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설계하다 만들다 만들어지는데 미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러한 의식을 갖춘 행동들은 is not 하고 it seems가 문제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돼요. 해석하면 뭐가 되죠? seem이 뭐라고요?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요거는 뭐다? 바로 어떤 자 본인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죠? 뭐인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자, is not 이렇게 연결돼요.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이 정도 뉘앙스예요. 여기 내용을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it seems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 잠깐 보시면 this phenomenon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phenomenon 뜻이 뭐였죠? phenomenon 현상이란 단어고 현상. 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가 단서를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참고해서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6번 시작.
자, 그만 보시고요. 자, 답은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요거는 꽤 그래도 맞췄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볼게요. 아까 해석은 할 거예요, 그죠?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저랑? 좀 이제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니까. 미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의식 행위는,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보이는데요. 제한된 건 아닌 걸로, 인간에게만 제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반복적인 행동이 그 당사자의 앞으로의 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말고 다른 동물에게도 그러더라. 그럼 이제 그럼 인간 말고 또 누구에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밑에 이제 비둘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뭐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설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있다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죠. 자, A 문장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같이 볼게요. A에서는 일단 this phenomenon 위에 주어진 문장에 현상이라고 할 만한 건 안 나왔어, 그죠? 현상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밝힌 것이고, this phenomenon의 물음표가 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음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밑에 명확한 게 있죠. 일단 the process, 그 과정이라고 할 만한 과정이 앞에 나와야 되고, 결정적으로 the bird, 앞에서 새가 반드시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accidental이라는 단어는 우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한 짝짓기, 그러니까 우연하게 짝지은 거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고, 물음표는 각각 뜨긴 뜨지만 문장이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어봐야 된다. 자, 이 스키너라는 사람의 이러한 현상에 대한 explanation 뜻이 뭐예요? 설명은 바로 was that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요게요, 페어가 짝짓다고요. A를 with B와 짝짓다 이렇게 돼요. 아주 길게 이어져요. A와 B를 짝짓는 거, 우연하게 짝짓는 거. 그럼 자, 우연하게 짝지은 것인데 A가 뭐냐? 전면구 맨 뒤에 거 먼저 해줘야겠네요. 그 과정에서의 early는 초기입니다. 초기, 일찍. 그 과정 초기에 음식이 release가 뭐죠? release, 방출. 그죠?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과정 초기에 음식이 나온 것과 whatever 뜻이 뭐였죠?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슨 뭐뭐든지 간에. 자, 그 과정 초기에 음식이 나온 것과 그 새가,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새가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happen to 동사원형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BING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하고 있었던 거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다시. 자, 우연히 짝지었는데 그 과정 초기에 음식이 나온 것과 또 어쩌다 보니 그 새가 우연히 뭐가 됐든지 하고 있었던 거, 요거 두 개를 우연하게 짝지은 것이 충분했습니다. enough란 단어 뒤에 투부정사는 항상 뭐뭐 할 만큼 할 정도로, reinforce란 단어는 강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지문풀이하고 동의어 정리해보고요. 그러한 특별한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도통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 앞에서 실험의 과정이 나와요. 그거를 읽어보고 나중에 순서 잡으면서 다시 내용을 우리가 선별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앞에 현상이 등장하고 그새가 등장하고 어떠한 과정이 나오고 짝을 지어주는 어떠한 행위가 나올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B가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스키너의 고전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superstition, 미신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superstition. 다시 superstition, 미신이라는 단어예요. 비둘기입니다. pigeon. 비둘기의 미신에 대한 스키너의 고전적인 연구는 이건 conducted, 수행됐는데 이 대학교에서 말이죠. 이 연구는 지지해 줍니다.
이러한 가설을 말이죠. 그래서 가설이란 거 임시로 세운 자기만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러한 가설로 받아줬어요.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스키너는 묘사 설명했어요. 어떠한 실험을. 그 인위치니까 한 단어 관계부사 where이고요. 앞에 장소의 개념으로 그 실험에서 이렇게 부사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실험에서 비둘기들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상자 안에, 그리고 비둘기가 present라는 단어 우리 외웠죠. 뭐뭇을 제시하다, 제공하다, 보여주다. BPP라서 제공받았는데 조그만 음식 조각을 제공받았습니다. Once every 50 seconds, 매 15초마다 once 한 번씩 말이죠. every가 이제 이 s가 붙은 단어가 있을 때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 15초마다 한 번씩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아, 음식이 나왔구나. 상자 안에서. regardless 뭐라고요? 뭐뭐와 관계없이, 그 비둘기 본인의 행동과 관계없이 음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까지 나왔어요. 자, 일단 B가 처음에 이어지는 거 거의 확실하고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지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현상이란 게 발생하기 전까지의 과정만 언급이 되었어요. 따라서 답은 이제 A에는 아까 이러한 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C에서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B에서 C로 갔다가 현상이 등장할 것이므로 마지막 A로 가서 끝맺음을 하면 되겠죠. 이제 1교시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땐 어디서 풀이를 멈춰라, 여기서 풀이를 멈추고 3번이라 찍고 별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에서 현상이 등장하는지. 몇 분 뒤에 그 새들은 발달시키게 되었는데 다양한 몇 가지 특이한 리추얼, 의식들을 어떤 행동적인 의식들을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형 모양으로 걷는 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머리를 up and down,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말이죠. and so on, 기타 등등. 요것도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기타 등등 몇 가지 행동적 의식들을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음식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상황에 주어지게 되었는데 몇 가지 행동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해볼까요? 그 비둘기들은 appeared, 보였는데, 자, 그 뒤에 to have pp는요, 투부정사 뒤에 have pp는 거의 항상 had pp라고 보시면 돼요. had pp. 더 먼저 이 순서상 이 비둘기가 어떻게 보였다는 것보다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이렇게 had pp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현재 완료로 볼 뿐이에요. had pp예요. 이제 여러분 해석은 더 먼저 이미 정도로 넣어주시면 뉘앙스가 살아요. 다시, 그 비둘기들은 보였는데 이미 벌써 that 이하라고 concluded, 결론 맺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그 약간의 규칙적인 행동들이 야기하고 있다는 거 말이죠. 음식의 방출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 뭐 이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원 모양으로 돌고 하는 거. even though, 비록 실제로는 어떠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에 실험 조건이 있었죠.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음식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비둘기들은 자기들이 원형으로 돌다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15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비둘기들은 자기의 행동이 음식의 방출을 유발시켰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A에 아까 우리가 봤던 pairing이라는 단어로 축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iring이 나왔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내용 파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현상, 어떠한 현상? 바로 비둘기가 자기의 의식적으로 한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그 음식의 방출을 불러온다고 비둘기가 이해하게 되는 현상.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스키너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A-, 그 과정에서 초기의 음식의 방출과 그 새가 어쩌다 보니 무엇이 됐든지 하고 있던 행동, 그 두 개를 우연히 짝지은 것이 강화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유형의 비둘기의 행동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의식적인 행동, 의식을 의식적으로 하는 그 의식 말고요. 의례적으로 하는 그 행동과 특정 보상에 대한 강화 방식 이 정도가 이제 실험의 주제 및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단어 몇 개만 좀 챙겨볼게요. 여기에 regardless of 뭐뭐와 관계없이 상관없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뭐가 있었죠? independent of가 있었죠. 그죠? 최근에 외웠었고 independent of 요거는 부사 형태로 써도 괜찮아요. independently of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reinforce 강화시키다의 동의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보시면 strong의 명사 strength가 있죠. 여기에 뒤에 make라는 뜻의 en을 붙이면 돼요. 강화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intense라는 단어 기억나니? intense 뭐죠 이거? 강렬한이란 단어였고 여기에 ify를 붙이면 intensify 뭐뭐하다 강화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이 정도 정리해 둡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7번 8번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